이번엔 신바님으로 넘어갑니다. 신바님,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22일 토요일이 지구의 날이었고요. 그리고 어제인 25일이 펭귄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오랜만에 또 환경을 주제로 전문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함께 이야기해볼, 함께 좀 분노해볼 다큐멘터리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요즘 봄철 날씨가 네. 오락가락하잖아요. 엄청 덥다가 또 쌀쌀해졌다가 종잡을 수가 없는데 기사에서도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봄철 냉해가 급증해지고 있다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로 이제 이상 기상 현상이 좀 심해지면서 사과나 배 같은 이런 과일꽃 나무의 봄철 냉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사실 올봄에 개화도 난리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봄꽃의 경우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빠르게 핀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지자체가 봄꽃 축제를 이르게 준비했는데 급작스러운 꽃샘 추위로 인하여 꽃들이 피지 않아서 개화가 되지 않은 채로 봄꽃 축제를 열렸다는 기사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과일나무의 개화 시기는 일러졌는데 막상 피고 보니 봄서리로 인해서 꽃눈이 얼었고 그렇다 보니까 냉해 피해가 급증한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과가 금사과다 이랬는데 이제 배도 금배가 되고 아마 과일값이 또 올해도 요동치지 않을까 먹을 게 생각이 없어요. 듭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이처럼 좀 기후위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조금 당장 내 눈앞에서 빙하가 녹거나 이런 것이 아니어서 멀리 있다고만 느꼈을 텐데 이제는 조금씩 일상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나중에는 사과가 유명한 게 대구가 아니라 강원도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할 다큐멘터리도 좀 이러한 것을 한번 고민해볼 만한 것을 골랐습니다. 오늘 네. 이야기할 다큐멘터리는 플라스틱 차이나입니다. 플라스틱 차이나. 그러니까 네. 중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맞아요.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데 중국이 한때 이 플라스틱 수입률이 꽤 높았던 걸로 아는데 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일단 중국 정부의 규제도 미미했었고 또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함으로써 뭔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사실 어마어마했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 덕분에 이제 규제도 좀 엄격해졌고 더 이상 플라스틱 수입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을 받고 이를 소각해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마을 전체에서 하고 있는 마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마을에 비춰진 장면들을 보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도처에 널려 있고 심지어 집 앞 마당까지도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폐기물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등장하는데요. 네. 이 아이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을 세우기 위해 고향을 떠난 그 부모님을 따라온 여자아이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 플라스틱이 엄청 쌓여 있는데 이게 단순히 쓰레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뭔가 요리의 땔감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단열재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뭐 이러한 모습들은 뭐 어떤 다른 저개발 국가의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에서 볼 수 있었지만 좀 충격적인 모습이 이제 점점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은 이제 영문도 모른 채 이 플라스틱들을 씻는 물로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이 워낙 가득한 강에서 이제 죽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네.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의료용 기구들, 뭐 장갑, 주사기 이런 거를 가지고서 장난감처럼 노는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은 아하. 엄청 이제 충격적이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단 이 플라스틱 폐기물 속에서 새 것을 발견하면 어른도 아이들도 모두 좋아하는데 이랬더니 이제 포장도 뜯지 않은 것들이 나오니까 새 것으로 장난감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 화장품이 또 나와요. 이제 쓰지 않은 새 것에 그걸 이제 아빠가 엄마한테 선물로 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이 영화 속에서 계속 나옵니다. 아니 뭐 어른들도 그렇겠지만 아이들한테도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도 그렇고 사실 어릴 때부터 이런 일상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경각심이 잘 생기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아하.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을 받아서 네. 재활용
이제 하지 못하는 그걸 이제 소각해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든다라는 그 하나의 어떤 사업이랄까요? 이런 것이 이들에게 이제 꿈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보다는 아니 어쩌면 경각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생계 수단, 나의 꿈을 이뤄줄 어떤 수단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문제인 게 이런 꿈에 비해서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정말 미미한 것이 드러나는데요. 네. 이를테면 이 공장에서 이 가족들이 전부 플라스틱을 막 모아서 마당에서 분리하고 태워가면서 버는 돈이 하루 5,000원. 맞게 되지 않는다고 해요. 5,000원. 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플라스틱 원재료에 대한 제값을 받지 못해서 세금 내고 생활비 벌기에만 급급한 그래서 처음에 이 부모가 고향을 떠나와서 이 플라스틱 폐기물 공장을 차리겠다 했을 때 자신의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을 주고 싶어서이기도 했는데 교육비는커녕 지금 당장 밥 먹는 값도 변변치 못한 상황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위에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계속 노출이 되고 있지만 어른들도 계속 플라스틱 그 유해물질 옆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몸에 막 혹이 생겨도 큰 돈이 들까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러한 상태나 이러한 가족들이 비단 이 집뿐만 아니라 이 산둥성에 위치한 대부분의 마을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이곳에 좀 오래 살았던 주민들은 사실 이곳이 자연이 정말 예쁜 곳이었다고 과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이 전 세계의 쓰레기장으로 변한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내가 생계를 위해서는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의아함이 들기도 하고 조금 더 경각심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의 어떤 주민은 이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는 어떤 불쾌한 냄새나 이런 연기는 싫지만 자신이 키우고 있는 밭의 농작물은 안전하다라면서 약간 현실을 회피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좀 영화를 보는 내내 되게 긴장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계속 걱정되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꾸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네, 쉽게 생각했을 때 폐기물로 쌓인 쓰레기들이 사는 마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실은 이해가 가죠. 네. 정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물로 인해 물고기가 죽거나 플라스틱 조각을 주워 먹은 가축들이 말라서 죽어가는 모습들은 이해가 가는데 이 플라스틱이 기후 위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신바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플라스틱을 제품을 제조를 하고 이들을 운송하는 그 운송량이 정말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요. 네. 일단 플라스틱 원료 자체가 석유, 화석 연료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생산부터 운송 그리고 이 안에 담긴 모든 용기들이 수입되고 수출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합하면 그리고 아까 이 마을에서 이걸 다 태운다고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폐기까지 발생하는 여러 온실가스들은 네. 정말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2015년 플라스틱 생산량이 폭증하면서 대략 2050년까지 56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온실가스가 이제 기후위기로 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서 발생한 홍수 태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다시 플라스틱 영향을 주는데요. 이를테면 이미 우리가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너무 많이 바다로 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바닷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제 그 안에서 태풍이나 뭐 안에 홍수 이런 걸로 더 이제 퍼지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워낙 작다 보니까 다시 대기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다시 비로 내리면서 탄소나 질소처럼 이제 그 안에서도 영향을 주고 또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기후위기가 좀 오지 않았을 때는 해빙에 잘 갇혀 있었는데 이제 기후 온난화가 오면서 펭귄도 서식지를 잃는 것처럼 그렇죠. 빙하가 녹으면서 다시 이게 바다로 방출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해양 생태계는 다시 영향을 받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봤던 게 그 거북이 코에
빨대가 끼워져 있는 것이 엄청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플라스틱이 이미 해양 생태계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산호초가 백화되고 그리고 플라스틱은 또 해양에 막 섬처럼 떠다니는 사진도 보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해양 생물들이 죽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상호작용이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계속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해양 생태계도 망가지고 이제 기후 위기도 가속화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청년님. 네. 옆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네. 계셨는데 신바님이 얘기해주는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말고는 이미 황폐화되고 심화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사실 저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중국이 아닌 북한도 플라스틱을 수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그럴 수 국제관계에서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대륙, 다른 국가의 이야기가 아닌 어쩌면 같은 한반도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플라스틱을 북한 아이들이 혹시나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는 거죠. 쓰면서 놀면서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상상했던 언어는 중국어였는데 한국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 점점 이런 상상을 뭐 하면서 나와 가까운 일이라는 감각을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먼 일이 아니고 충분히 가까운 미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문제 해결에 제일 필요한 자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플라스틱 노스코리아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다 알아봤어요. 네. 문제 다 알아. 우리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노력들,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늘 그래왔듯이 기후위기 관련해서 여러 회담이 열리고 있고 각국의 정상이나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기사는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크게 변화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줄이자, 우리 그 수준을 맞춰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키는 나라가 별로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 폐기물을 그만 받는다고 해서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아닌 다른 이제 저개발 국가나 다른 대체 국가들을 찾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같이 조금 폐기물이 많이 나오거나 하는 나라들은 이제 대체 국가를 찾아서 쓰레기를 다시 수출하고 있죠. 예를 들면 그 동남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를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것이 돈이 되는 일이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다 보니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경각심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개개인이 플라스틱을 조금 사용을 줄이려고 하거나 분리배출을 잘 해서 뭔가 생산량이나 재활용을 높이려는 노력도 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전체 구조 안에서 보면 그 영향력이 사실 좀 매우 미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다고 이제 개인이 더 많이 써도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국가나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좀 앞장서서 좀 더 고민해주고 고려해서 줄이려는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좀 최선이지 않나, 좀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시민들도 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좀 안 하는 것 같다면은 좀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 같이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좀 실천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제가 펭귄의 날이었습니다. 펭귄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펭귄의 이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 환경 파괴의 주범은 인간이다. 라는 것도 이번 주말에 이 펭귄은 펭귄의 길을 걷는다 책이죠. 그리고 플라스틱 차이나 영상을 보면서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찾아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동준, 신보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